학생들한테 젊은 애인 소개시켜줘야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었다. 강의실 앞 복도에 울려 퍼졌던 그 말은 모든 시선을 도현에게로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도현의 시간은 그 복도에서 멈춰 있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현은 산소 앞에 섰다. 가을바람이 풀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무릎을 꿇어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손끝에 흙이 묻었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손수산소를 돌보셨다. 남에게 맡기는 법이 없으셨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오늘은 할 말이 있습니다. 도현은 풀을 고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도현은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다. 작은 국 그릇이 나왔고 그는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올려두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국이었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결심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다. 눈가는 차분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는 비석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도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가족은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국물 표면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도현은 말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멀리 산 아래로 향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집. 그곳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 학생들한테 젊은 애인 소개시켜줘야죠.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 그는 다시 비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정말 가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말만 붙들고 살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현의 손이 천천히 비석에서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만이 산소를 스쳐 지나갔고 국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점점 옅어져 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보자기를 주섬주섬 챙겼다. 돌아서려던 그가 멈칫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곧았지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산소에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당신, 방금 정말 큰 실수했소. 그 말을 하던 순간의 무게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오해는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실의 불이 꺼져 있었다. 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었다.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가구들의 윤곽만 보였다. 늦었네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은 멈칫했다. 소파 쪽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에서 미경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회의가 길어져서 도현이 말을 이었지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들어서며 물었다. 불 켤까요? 그냥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도현은 손을 멈추었다. 그녀의 어조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앉아요.
도현은 천천히 미경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 미경이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현의 숨이 멎었다. 그는 미경을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무슨? 집에 있는 그 여자 말이에요. 미경이 끊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도현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집에 있는 여자. 지은이를 말하는 거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소. 오해? 미경이 비웃듯 되물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이 아침마다 제일 먼저 그의 안부부터 묻는 게 오해예요? 출근할 때 챙기는 것도, 퇴근하면 먼저 찾는 것도 다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다 봤어요, 다. 당신이 그 애한테 어떻게 하는지. 도현은 말이 막혔다. 그는 설명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요. 내 말 좀. 또 변명하려고요? 미경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도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27살이에요, 27. 당신보다 30살도 더 어린 여자를 그렇게 챙기는 게 정상이에요? 내 말을 들어봐요. 도현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제대로 설명할 테니. 설명은 무슨? 미경이 웃었다. 차갑고 날선 웃음이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어요? 도현은 입술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하든 미경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듣지 않겠다는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그만해요. 미경이 손을 들어 막았다. 더 듣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요. 당신, 들어가요. 미경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침실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는 소파에 깊이 기댔다.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내 말은 처음부터 들리지 않았다.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미경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확신에 찬 듣지 않는 목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왜?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거실은 어두웠고 그 집에서 그는 이미 혼자였다. 내 가족 아니잖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미경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렇게 말했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 그때부터였다. 도현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처가 어른들은 신부 대기실에 모여 있었다. 도현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넓은 방, 화려한 꽃장식,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그들의 말소리는 복도까지 들려왔다. 교수라니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랑은 좀. 말끝이 흐려졌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신부 대기실 맞은편 작은 방에는 도현의 어머니와 이복 동생 가족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계셨다. 도현아. 어머니가 불렀다. 도현은 방으로 들어갔다.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미경이네 집안 사람들 많이 왔구나. 예.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고 도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결혼 후 첫 명절, 처가에서의 시간은 길었다. 도현은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미경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안에 도현은 없었다. 그들은 회사 이야기를, 부동산 이야기를, 사업 이야기를 했다. 미경이는 정말 잘 키웠어. 누군가 말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게. 결혼도 늦게 했지만 뭐 괜찮은 사람 만났잖아. 괜찮은 사람. 도현은 찻잔을 들었다. 입술에 댔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장모가 도현을 보았다. 서정숙. 그녀의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도현 씨. 장모가 불렀다. 학교 일은 괜찮으세요? 예, 어머님. 요즘 교수도 힘들다던데. 경쟁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미경이 잘 부탁드려요. 장모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편찮으셨다. 도현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야 할 것 같소. 혼자 가요. 미경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다. 나는 이번 주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다. 미경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도현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 익숙한 현관문.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혼자 왔니? 예. 미경이는? 바빠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으셨다. 도현은 어머니 옆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마른 것 같았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다. 도현은 생각했다. 나도 결국 혼자다. 몇 년이 지났다. 도현은 여전히 처가 모임에 참석했지만 대화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다. 미경의 오빠가 회사 확장 이야기를 할 때도 조카들의 유학 계획을 논의할 때도 도현은 그저 듣는 사람이었다. 도현 씨 생각은 어때요? 가끔 누군가 물었다. 예의상 묻는 질문이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도현은 늘 그렇게 대답했다. 그 이상은 기대되지 않았다. 어느 날 미경의 어머니가 말했다. 미경아, 시댁에는 요즘 안 가니? 바빠서요, 어머니. 미경이 대답했다. 도현 씨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장모가 도현을 보았다. 예, 괜찮으십니다. 다행이네요.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도현은 그날도 처가 모임이 끝나고 미경과 함께 차를 탔다. 미경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고 도현은 조용히 운전했다. 나는 이 집안의 사위다. 도현은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았다.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미경의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가족은 지키는 거다. 그 말을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의 말은 무게를 갖지 못했고 그의 자리는 언제나 가장자리였다. 도현은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참았다. 밥은 먹었어요? 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거실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먹었어요. 지은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서준이와 블록을 쌓고 있었다. 서준이는 3살배기답게 블록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힘들진 않고? 도현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준이가 오늘 낮잠도 잘 잤어요. 그래요.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다. 미경은 침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 있었고 손에 든 옷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도현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다. 또, 미경은 생각했다. 또 그 애부터 찾는다. 도현의 자식들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고 어떤 날은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손주 서주는 대부분 이 집에서 지냈고 자연스럽게 도현과 미경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며칠 후 아침이었다. 도현은 넥타이를 매고 거실로 나왔다. 지은은 부엌에서 서준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그릇에 죽을 담고 있었다. 지은 씨. 도현이 불렀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다. 어제 말한 책 찾았어요? 아, 네.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교수님. 미경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지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지은은 편안하게 대답했다. 미경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도현이 돌아보았다. 괜찮소? 네. 미경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커피를 들었다. 도현은 시계를 보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다녀오겠소.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서준이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고 미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젊었다. 단정했고 조용했다. 웃을 때면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다. 미경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 그녀는 생각했다. 일주일 후 저녁이었다.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우산을 털며 들어섰다. 지은 씨. 도현이 불렀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서준이를 재우고 있었다. 아이는 지은의 품에 안겨 스르르 눈을 감고 있었다. 네, 교수님. 오늘 비 오니까 나중에 퇴근할 때 우산 꼭 챙겨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집까지 멀지 않아요?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요. 비 올 땐 길이 미끄러우니까. 네, 교수님. 도현은 우산을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왔다. 미경은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녁 드셨어요? 도현이 물었다. 먹었어요. 미경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여전히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소파 쪽으로 가서 잠든 서준이를 내려다보았다. 많이 컸네요. 도현이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잘 먹어요. 그래요. 도현은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향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멈춘 채 굳어 있었다. 왜 저렇게 챙기는 거야?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저 애한테만 그렇게 다정한 거야? 그날 밤 침실에서 미경은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도현은 책을 읽고 있었다.
침실은 조용했다. 저의 미경이 입을 열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지은 씨 말이에요. 응. 왜 그렇게 챙겨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일 잘해요. 일 잘하는 베이비시터면 챙기는 거예요? 미경이 몸을 돌려 도현을 바라보았다. 밥 먹었냐? 힘들지 않냐? 책 찾았냐? 그런 걸 왜 물어요? 고용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책을 덮었다. 그냥 젊은 애가 혼자 일하니까. 젊은 애? 미경이 비웃었다. 당신이 젊은 애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요? 모르겠어요? 미경은 다시 돌아누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난 다 보고 있어요. 도현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미경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불 꺼요. 도현은 천천히 스탠드를 껐다. 어둠이 내렸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도현은 생각했다. 또 내 말은 들을 생각이 없구나. 미경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 후로도 도현은 지은에게 안부를 물었다.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미경에게는 더 이상하게 보였다. 그녀의 의심은 깊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가족은 지키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도현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 김정희 교수.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도현이 1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도현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도현아. 어머니가 불렀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우리 둘이 살아야 한다. 알겠니? 네. 힘들겠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다. 어머니는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어머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도현을 챙기는 일은 빠뜨리지 않으셨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물을 확인하고 밤에는 숙제를 봐주셨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임감 있는 사람.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도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도현이 15이 되던 해 어머니가 재혼하셨다. 새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적었지만 어머니를 존중했다. 도현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도현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불렀다. 네. 동생이 생겼다. 어머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한다. 네, 어머니. 가족이란 건 그런 거다. 서로 지켜주는 거야.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몇 달 후 이복 동생이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도현은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내 동생. 도현은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 세월이 흘렀다. 도현은 대학에 들어갔고 교수가 되었다. 어머니는 도현의 선택을 조용히 지지해 주셨다. 넌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족을 이루면 그 가족을 끝까지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도현이 물었다. 가족이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지킬 수는 있다.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후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도현은 참았다. 장모가 차갑게 대할 때도, 미경이 시댁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때도 도현은 말없이 견뎠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도현은 자주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원칙을 지키는 분이셨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으셨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도현은 믿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가족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도현은 매주 찾아뵀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도현아. 네, 어머니. 미경이는 어떠니? 괜찮습니다.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힘들지? 아닙니다. 거짓말. 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도현아. 어머니의 손이 도현의 손을 잡았다. 가족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끝까지 지켜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어머니. 하지만 도현아.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존엄을 잃으면 안 된다. 가족을 지키되 너 자신을 잃으면 안 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날 처가 식구들은 오지 않았다. 바빠서요. 미경이 말했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복 동생과 그 가족만이 와서 함께 어머니를 보냈다. 조용한 장례식이었다. 산소 앞에서 도현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는 말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산을 스쳐 지나갔다. 도현은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의 말을 지키려 했다. 가족을 지켰다. 처가에서 무시당해도, 미경이 시댁을 외면해도 참고 견뎠다. 이게 옳은 일이다. 도현은 믿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지키고 있는 게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뿐인 관계인가? 도현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불 꺼진 거실에서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도현은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존중도 신뢰도 이해도 없는 관계 속에서 도현은 홀로 서 있었다. 어머니. 도현은 생각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존엄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 도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복도가 조용해졌던 그 순간을 도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는 학생들로 붐볐다. 수업 시간 사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도현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교수님. 학생 하나가 인사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강의실이 가까워졌다. 도현은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멈췄다. 지은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복도 한쪽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도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왜 여기에? 그가 다가가려던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보였다. 미경이었다. 그녀는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굳은 표정. 그녀의 시선은 도현을 향해 있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미경. 그가 불렀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걸어와 도현 앞에 섰다.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들에게 쏠렸다. 갑자기 왜? 교수님. 미경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도현은 주변을 살폈다. 학생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가 점점 조용해졌다. 지금은 곤란하오. 수업 전에 끝낼게요. 미경이 끊었다. 그녀는 지은을 향해 손짓했다. 이리 와봐요. 지은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도현은 지은을 보았다. 지은 씨 왜? 교수님. 미경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생들한테 젊은 애인 소개시켜줘야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도현에게 쏠렸다. 강의실 안에 있던 학생들까지 고개를 내밀어 복도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숨이 멎었다. 미경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다들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미경이 말을 이었다. 교수님께서 집에 젊은 여자를 들이고 계신다는 걸. 자기 학생들만큼 어린 여자를요. 당신 지금.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의 진짜 모습을요. 지은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학생들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다시 도현에게로 오갔다. 도현은 미경을 바라보았다.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가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위로 취급받던 날들. 시댁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던 미경의 말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던 그녀.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하는 이 순간. 더 이상은 안 된다. 도현은 생각했다. 존엄을 잃으면 안 된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아이는 내 손녀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복도에 울렸다. 미경이 멈칫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경이 물었다. 도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복 동생 쪽 손녀요. 당신이 관심 없어 했던 내 가족 말이오.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끝까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소.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교차했다. 당신, 방금 정말 큰 실수했소. 도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괜찮습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현은 다시 미경을 바라보았다. 이번 일은 지난 세월처럼 넘어가지 않겠소. 미경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수업은 휴강이요. 다들 돌아가시오. 그는 가방을 들었다.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겠소. 도현은 복도를 걸어갔다. 학생들이 길을 비켰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곧았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들이 복도에 번졌다. 손녀래요. 부인이 오해한 건가 봐요. 교수님 화나셨을 거예요. 미경은 그 말들을 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지은을 보았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뭔가 크게 어긋났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복도는 여전히 웅성거렸다. 그리고 도현은 이미 복도 끝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집은 조용했다. 도현은 저녁 늦게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에 미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현은 신발을 벗었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섰다. 왔어요. 미경이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미경은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은 먹었소. 도현이 짧게 대답했다. 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향했다. 미경 옆을 지나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현 씨. 도현이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오해를 했어요. 도현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다. 오해. 그가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오. 그럼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소.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학교까지 가서 그런 말을 한 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요? 도현이 물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미경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설명하려 할 때마다 막았소. 듣지 않았소. 그리고 확신했소. 그게 우리 결혼이었소. 도현은 다시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 없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미경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일찍 나갔다. 미경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두지도 않았다. 미경은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달라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 도현은 또 늦게 들어왔다. 미경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일어섰다. 도현 씨. 응. 도현은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피곤하오. 도현이 말했다. 내일 얘기하시오. 하지만 내일. 도현은 방으로 향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변명도 이유도 듣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도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집에 있는 시간에도 그는 방에만 있었다. 미경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도현은 짧게만 대답했다. 지금은 곤란하오. 나중에 얘기하시오. 피곤하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침실 문 앞에 섰다. 도현 씨. 그녀가 불렀다. 제발 얘기 좀 해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을 안 들은 것도 학교까지 간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제발. 미경 씨.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과는 받았소. 그럼. 하지만 용서와는 다른 문제요. 미경은 숨이 막혔다. 저는 당신을. 나는 지금 생각 중이요. 도현이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경은 입술을 떨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미경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끝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끝인가?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도현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은 죽은 듯 조용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경은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잘못한 게 하나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도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했다. 너무 늦었나? 미경은 눈을 감았다. 도현은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도현은 생각했다.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래 참아왔던 삶. 지켜왔던 가족.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그저 형식일 뿐인 것의 차이를. 도현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저 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현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미경은 거실에 서 있었고 도현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미경이 물었다. 도현은 서류를 밀어 그녀 쪽으로 넘겼다. 이혼 협의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경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오. 도현이 말했다. 오래 생각했소.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사과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후회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 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오. 도현은 미경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았소.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내 가족을,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소. 이번 일은 그 결과일 뿐이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나요? 없소. 도현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소. 당신. 분노해서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오. 도현이 말을 이었다. 그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오. 미경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글자들이 흐려졌다. 정말 끝인 거예요? 그렇소. 도현은 일어났다. 천천히 읽어보시오. 조건은 공정하게 했소. 그는 방으로 향했다. 도현 씨. 미경이 불렀다. 도현이 멈춰섰다. 미안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작았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하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미경은 홀로 서류 앞에 남았다.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도현은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미경은 거실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럼 잘 지내시오. 사는 동안 고마웠소. 도현이 말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도현은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산소.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산길을 올라가며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길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자주 오던 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도현은 내렸다. 트렁크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국 그릇과 작은 도구들이 담겨 있었다. 산길을 걸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어머니의 산소가 보였다. 도현은 그 앞에 섰다. 어머니. 그는 말했다. 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손끝에 흙이 묻었고 풀이 뽑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오늘은 할 말이 많습니다. 도현은 말했다. 그는 풀을 고르고 비석 주변을 정리했다. 낙엽을 쓸어내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다. 작은 국 그릇이 나왔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된장국.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도현은 국 그릇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어머니. 그는 비석을 바라보았다. 저 이혼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도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존엄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도현은 비석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다. 어머니.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틀리지 않았죠. 눈가가 뜨거워졌다. 끝까지 제 사랑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흙 위로 조용히. 제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국물 표면이 살짝 흔들렸다. 도현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어머니 앞에서. 시간이 흘렀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는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보고 깊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산길을 내려가는 도현의 뒷모습은 고닫다. 흔들림 없이.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도현은 걸었다. 앞을 향해. 산소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국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점점 옅어졌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비석 위에 새겨진 이름. 김정희. 그 이름 아래서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도현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